안녕하세요. 상승미수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투자자 여러분 폭탄 한 방 제대로 맞았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저도 하루 종일 고민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전 세계, 한국만 빠졌으면 그렇다 치는데 전 세계 글로벌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던 건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했다가 이제서야 답을 찾았습니다. 뭐 답을 찾았다고 해서 해법도 나온 건 아니고요. 도대체 빠진 이유라도 제대로 알아야 앞으로 오늘과 같은 이런 소식이 들리면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재 시간 화요일 밤 11시 34분 다우를 비롯한 주요 S&P 500 등 주요 지수가 여지없이 500포인트 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코스피, 니케이 225 등 전 세계 글로벌 주요 지수들이 2% 가까운 2% 이상의 아주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를 찾아본 것 중에 하나, 그동안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러시아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파기하겠다는, 그게 토요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 별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오늘 새벽에요, 이 볼턴 안보보좌관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 러시아의 국가안보회의 서기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거리 핵전량 조약, 이게 INF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새벽에 전해짐과 동시에 미국 시장이 끝난 이후에 선물 시장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 등 전 세계에 이어졌고, 현재 시간 미국의 주요 지수들도 어김없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이 신냉전이란 단어, 뉴 콜드 워죠. 신냉전이란 단어는 러시아와 핵전략 조약을 파기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얼마 전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어디에서 연설하면서 중국에 대한 봉쇄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지난 신나프타 USMCA에서도 중국을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국제교역, 글로벌 교역에서 왕따시키겠다는 의도를 하는 등 미국이 무역 분쟁을 본격화하면서 나왔던 용어입니다. 워시라는 그 미국의 지역 연준 의장이 지난번 인터뷰를 하면서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분이 했던 말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미국이 무역 분쟁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막아내려고 하는 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다. 여러분, 제 방송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 중에 핵심이 뭐냐면 모바일 핵심 칩의 40%,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로봇, 주요 제조업에 쓰이는 로봇 시장의 70%,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 한마디로 전기차 배터리 등의 재생에너지 배터리 시장의 80%를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하겠다, 세계 1등이 되겠다, 이런 전략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입니다. 이 전략을 펼친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외환보 요구를 급격하게 싼 수 있었던 건 OEM이나 인건비 중심의 저임금 노동력에 의한 그 무역 경쟁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나 베트남이 정상화되면 이거 다 흡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택한 전략이 기술력으로 1등 되자.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인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인터넷 기술이나 주요 IT 기술의 원래 출발지는 군사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기술이 발전이 되면 그런 첨단 기술도 같이 발전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군사비 지출을 비교한 겁니다. 이게 보면 이 밑줄 이 부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약 2.5배 정도 차이나가 납니다. 그런데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이 성공하게 되면요. 2040년 정도, 2035년 정도면 이 군사비 지출이 동일하게 되고요. 2050년 중국몽이 완성이 되면 미국보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교역에서도 1등하고 군사비 지출에서도 1등 해버린다면 세계 제1강국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부터 깨지 않으면 중국을 앞으로 누르기 힘들다. 그래서 시작한 게 무역전쟁이고 이것이 신냉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때 했던 분, 그 워시 의장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갑자기 INF라는 조약이 나온다 해서 신냉전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닌데 또한 이 신냉전이 온다 치더라도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결국 정치 군사적인 의미입니다. 냉전이 뭡니까? 한마디로 서로 다투기 때문에 군비 경쟁 하자는 얘기인데 왜 갑자기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금융 시장이 왜 이렇게 격하게 두려운 반응을 보였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 방송이 시작된 지 6분 정도 됐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의문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씩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량입니다. 이 전체 교역량은 뭐 굳이 금액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교역량이 상당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역량이 늘기만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최근 중국이 러시아와의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왜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갈등이 있고요. 대만 해협을 얼마 전에 미국의 그 배들이 지나가면서 중국을 상당히 그 화를 나게 했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급속하게 가까워졌고 그런 속에서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차이나가 프리페어트 디치 즉 달러 기축 통화를 약화시키려고 바이레터럴 트레이스 상호 무역하고 있는 데에서는 달러와 쓰지 않고 자국 통화로 결제하자 이런 얘기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두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듯이 이란의 석유 수입에도 분명히 이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참에 중국과 미국을 한꺼번에 손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을 찾아봤더니 이건 아니었어요. 왜?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지난 이미 소련이 붕괴되면서 끝났습니다. 왜? 소련이 붕괴되면서 군사비 지출이 거의 미국과 대등하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현재는 러시아가 소련의 6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경제력이 완전히 꼬꾸라졌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무리 군비 지출을 늘린다 해도 미국의 적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군사비만 놓고 보면 미국과 러시아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용을 써서 미국과 군사비 지출 대결을 한다고 해도 미국의 게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냉전이 경제적인 영향을 별로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금융시장이 격하게 반응했던 또 다른 이유를 찾으니 자, 여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이요. 미국의 군사비 지출,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의 비율인데요. 지난 2009년, 2000년 저점을 찍었다.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렸다가요. 이 당시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군사비 지출을 거의 40% 이상 줄였습니다. 미국도 결국 예산은 한정돼 있고 군사비 지출을 줄이면 그 돈이 민간 경제에 가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 왔었고요.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GDP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교도소를 줘도 GDP는 올라가고 무기를 만든 다음에 폭파시켜도 무기 만들 때는 GDP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폭파시키고 교도소를 줘봤자 경제선장의 연속선상, 지속성을 잇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기에 쓸 비용이 민간 경제로 오면 그 경제선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연속선, 지속성을 이어질 수 있는 재료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회복을 위해서 지출을 줄였던 군사비가
이게 늘릴 수도 있다. 왜? 미국과 러시아의 단독 싸움이 아니라 최근의 형사를 보니 미국 대 러시아 플러스 중국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 경제 지금 현재 줄어들었던 군사비가 원위치, 적어도 2009년으로 원위치로 회복된다면 경제에 쓰일 돈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최근의 금리 인상과 중국 무역 분쟁에 의해서 약간 부정적인 흐름에 엎친 데 덧친 설상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그림은 냉전 시대입니다. 냉전 시대가 언제죠? 소련이 망하기 직전까지 냉전 시대라고 하는데요. 냉전이 가장 본격화됐던 시기는요, 한국 전쟁이 끝난 시기부터입니다. 동서가 완전히 양분돼서 소련과 미국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었었고, 이게 92년인가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라졌을 때까지 군사비 지출, 아주 검정색입니다.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면 여지없이 민간 쪽의 지출이 줄어들어서 경제가 축소됐었고요. 민간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는 반대로 군사비 지출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완전히 군사비 지출과 민간 경제 간의 역상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과 중국 대 플러스 러시아 싸움이 되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금융시장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 더 따져보면 지금 보이는 그림이요. 이 색이 글로벌 교역량입니다. 글로벌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요, 꼭 한 방씩 맞은 게 뭐냐면, 첫째 1차 세계대전, 둘째 대공황, 이게 줄었죠. 그래서 회복되다가 다시 한번 두들겨 맞은 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동서냉전 시기였고요. 두 번째 한참 성장하다 다시 한번 두들겨 맞았던 게 레이건 대통령이 MD를 들고 나와서 소련과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켰을 때였어요. 그다음에 다시 또 이게 소련이 없어지면서 군비 경쟁이 없다가 2000년 초반에 이슬람, 그때 있잖아, 이슬람 알카에다 반군이 그 미국 저 뉴욕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포격하고, 그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적 긴장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어김없이 다시 여기에서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버렸습니다. 자, 이쯤 보니 미국이 러시아와 혼자 싸울 때는 상대가 안 돼서 글로벌 교역량이 GDP하고 별 상관이 없지만, 최근에 중국, 남중국해, 그 다음에 대만 해협, 그 다음에 무역 분쟁까지 이 부분과 러시아까지 합산이 되면 글로벌 교역량이 축소되고 미국 민간 경제에 들어갈 돈이 군사비로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규모 감세로 인한 기업 수익이 증가세는 내년부터 줄어들 거라는 이런 우려까지 합쳐져 버린 거죠. 당연히 금융시장이 이거 지금까지 중국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이거 러시아 군사비 지출까지 플러스 되면 더 힘들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해버린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게 올 수도 있지만, 금융시장이 반응하는 데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반응하는 데를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보면 무역 불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무역 불균형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었고요. 이 금융위기가 한번 겪다 보니까 무역 불균형, 즉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율 전쟁, 커런시워가 왔었고요. 이 커런시 환율만으로 무역 이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아서 트레이드워, 무역 전쟁이 왔던 거죠. 근데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결국은 심해질 경우 물리적인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다 러시아까지 쾅 들어와 버렸네. 금융시장이 불안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었죠. 왜? 최근에 되게 금융시장이 약간 살얼음판이었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이런 재료가 얹어지니까 당연히 한국 시장부터 그다음에 일본 시장, 그다음에 현재 미국 시장까지 이렇게 나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융시장이 신냉전이란 자체, 러시아와 싸워서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냉전이란 단어가 나옴으로써 두려워했던 게 크게 저는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미국이 러시아 단독으로 싸우냐? 미국이 중국과 단독으로 싸운 게 아니라 미국 대 러시아 플러스 중국
군사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군비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두 번째, 군비 지출이 확대됐을 때는 항상 미국 역사상의 GDP와 군비 지출 간의 역상관계를 살펴보니 군비 지출이 늘어나면 민간 경제로 들어올 돈이 줄어들어서 민간 경제가 항상 침체를 겪었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국제 군사 갈등 시기에는 냉전 이후에 그 이슬람과의 테러와의 전쟁 시기까지 국제 군사 갈등 시기에는 글로벌 교역을 항상 축소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 여기에 러시아, 중국 간의 군사적 갈등과 합쳐지면 이 글로벌 교역량은 급속하게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생겼을 것이다. 네 번째, 여기에 더불어 그동안 깔려 있었던 시장의 두려움 요소, 금리 인상, 미중 무역 분쟁에 엎쳐져 버린 거죠. 설상가상이 돼서 오늘 전 세계 주요 글로벌 시장이 이런 역효과라고 하기나요? 나쁜 결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 불확실성이 깔리게 되면 겁이 납니다. 근데 실제로 볼턴이 귀국을 해서 발표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면 사실 그게 확실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 했다고 사실 전쟁이 바로 나거나 선전포고 나거나 갑자기 군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분위기가 엎쳐서 시장의 심리적인 상황만 악화시켰을 뿐 실제 벌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재료가 나오면 차라리 안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을 놀래고 저도 놀래게 했던 그 주요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신냉전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신냉전의 정치적인 뭐 조약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그건 사실 그냥 검색해서 보십시오. 신문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상승미 소방상은 경제 중심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은 내일 아침 일찍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